2023년 겨울 DSP 4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DSP 보드에서 ADC의 주변 회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DSP 보드의 ADC 주변 회로에 대하여 이해하기 이전에 OPAMP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OPAMP는 높은 게인을 가지는 증폭기인데요. 이상적으로 OPAMP는 무한대의 게인, 무한대의 입력 임피던스, 0의 출력 저항, 모든 주파수 범위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며 각 입력단 사이의 전이차가 0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 입력단의 전이는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같습니다. 오픈 루프에서의 게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드백 회로를 따로 삽입하여 사용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DSP 보드의 ADC 주변 회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력하고자 하는 아날로그 값이 최종적으로 DSP에 들어가기까지 다음의 회로를 거치는데요. 입력 신호는 차동 증폭기, 저역 통과 필터, 그리고 반전 증폭기를 거쳐 DSP의 ADC 핀에 입력됩니다. 해당 내용들은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라 회로가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각각의 회로와 특징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차동 증폭기란 OPAMP를 이용하여 두 입력단에 들어오는 신호의 차이를 증폭시키는 회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동 증폭기는 회로를 설계할 때 입력단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공통 신호에 대해서 차단시키고 신호의 차이에 대해서 증폭시키기 때문에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상적인 전압 이득은 -R1분의 RF이며 공통 신호의 전압 이득은 0, 즉 차단시킵니다. 해당 개념을 이해하고 회로에 입력단 차동 증폭기를 보겠습니다. 보드에서 사용하는 OPAMP는 INA1172라는 차동 증폭기로 내부 회로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앞서 배웠던 전압이득을 계산하면 전압이득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이즈만 없애고 입력값에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동 증폭기의 출력은 로우 패스 필터에 입력됩니다. 보드에서는 셀렌키 토폴로지의 로우 패스 필터 회로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필터는 OPAMP를 사용하기 때문에 OPAMP의 임피던스 특성상 회로에 그대로 연결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마이너스 단자 측의 외부 저항 회로를 사용하여 전압 이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전압 이득은 따로 설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해당 필터의 차단 주파수는 수식과 같은데요. 만약 두 저항값과 두 커패시턴스 값이 다르다면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제곱근의 형태로 곱하여 차단 주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로의 저항값과 커패시턴스 값을 공식에 대입하여 차단 주파수를 구하면 차단 주파수는 11.3kHz이며 회로도에 기입되어 있는 필터의 차단 주파수 값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거쳤다면 증폭기 회로로 신호가 인가되는데요. 회로를 이해하려면 반전 증폭기와 비반전 증폭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반전 증폭기란 임출력 간의 위상이 180도 반전하는 증폭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입력이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반전 증폭기는 입출력의 위상이 반전하지 않는 증폭기인데요. 입력이 플러스 단자로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회로를 보시면 마이너스 단자에 입력이 들어가고 플러스 단자에 1.25V의 오프셋 전압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전 증폭기와 비반전 증폭기 작동을 따로 나누어서 두 합으로 출력 전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입력에 한해서는 반전 증폭기의 게인을 곱하고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는 입력에 한해서는 비반전 증폭기의 게인을 곱하는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여 출력 전압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출력이 DSP의 ADC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DSP의 AD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MS320F28335의 ADC 모듈은 12비트의 파이프라인형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입니다. ADC 모듈은 16개의 채널을 가지며 2개의 독립적인 8채널 모듈로 구성할 수 있고
두 개의 독립적인 8채널 모듈을 연결하면 16채널 모듈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력 채널은 여러 개이고 두 개의 시퀀서가 있지만 하나의 변환기만 존재합니다. 각 모듈은 아날로그 먹스를 통해 사용 가능한 8개의 채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각 시퀀서에서 변환이 완료되면 선택한 채널 값이 해당하는 ADC 리절트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또한 오토 시퀀싱을 통해 시스템은 동일한 채널을 여러 번 변환하여 오버샘플링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버샘플링은 전통적인 단일 샘플 변환 결과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TMS320F28335의 ADC 모듈은 다양한 ADC 동작 클럭 속도를 생성하기 위해 여러 프리스케일러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그림은 ADC 모듈에 입력되는 클럭 선택 단계를 정의하는 것이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아래 그림을 보시면 ADC CLKPS 3번부터 0번 비트를 통해 주변 클럭 HSP CLK가 분주됩니다. 또한 CPS 비트를 통해 추가적인 계산을 제공하고 ACQ-PS 3번부터 0번 비트를 통해서 샘플링 획득 기간을 조절하여 소스 임피던스의 변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단일 및 듀얼 시퀀서 모드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ADC 시퀀서는 두 개의 독립적인 파일 상태의 시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함께 연결하여 하나의 16상태 시퀀서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태란 시퀀서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 변환의 수를 나타냅니다. 두 경우 모두 ADC는 일련의 변환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DC는 순차 샘플링 모드 또는 동시 샘플링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샘플을 순차적으로 측정하는 방식과 샘플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각 변환마다 또는 동시 샘플링 모드에서는 변환 쌍마다 CONVXX 비트 필드는 샘플링 및 변환할 핀 또는 핀 쌍을 정의합니다. 순차 샘플링 모드에서 CONVXX의 4개의 비트가 입력 핀을 정의합니다. MSB는 입력 핀이 연관된 샘플 다시 홀드 버퍼를 정의하고 3개의 LSB는 오프셋을 정의합니다. 동시 샘플링 모드에서는 CONVXX 레지스터의 MSB가 무시됩니다. 각 샘플 다시 홀더 버퍼는 CONVXX 레지스터의 3개의 LSB에서 제공된 오프셋에 따라 연관된 핀을 샘플링합니다. 방금 설명에서 MSB와 LSB는 데이터 비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비트와 가장 낮은 가중치를 가지는 비트를 표현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순차 샘플링 모드의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에서 S는 획득창, 다시 말해 샘플링 스위치가 닫혀있는 시간 동안 입력 신호를 샘플링하는 시간창을 의미하고 C1은 획득창이 종료된 후 결과 레지스터가 업데이트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SOFF는 샘플링된 전압이 컨버터로 전달될 때까지 SH 회로가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 개의 ADC 클럭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동시 샘플링 모드의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동시 샘플링 모드는 ADC가 두 개의 ADC INXX 입력을 동시에 샘플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입력은 ADC INA 0부터 7 범위에서 가져오고 다른 입력은 ADC INB 0에서 7 범위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두 입력은 동일한 샘플 다시 홀드 오프셋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 샘플링 모드에서의 SOFF는 B채널에 샘플링된 전압이 컨버터로 전달될 때까지의 SH 회로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개의 ADC 클럭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ADC와 관련된 레지스터가 많고 그 레지스터를 설명하는 양이 방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레지스터와 다른 레지스터들을 알아보시게 되면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ADC 레지스터 표에 적혀있는 오프셋은 해당 레지스터의 상대 주소를 나타내는 값으로 메모리 맵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며 다른 레지스터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표에는 없지만 섹션을 타고 들어가면 리셋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리셋은 일반적으로 레지스터가 리셋되었을 때 레지스터의 상태를 초기화하기 위해 설정되는 값입니다. 세 번째로 DA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MS320F28335는 DAC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DSP 보드에 따로 DAC7714 U칩을 삽입해주고 시리얼 통신을 통해 디지털 입력값을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변환하여 아날로그 출력값을 생성합니다. DAC7714U는 내부에 4개의 독립적인 DAC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각 채널은 12비트의 해상도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ADC 인터럽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U가 외부의 하드웨어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 폴링 방식과 인터럽트 방식이 있습니다. 폴링 방식은 수행의 주체가 CPU로 CPU가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외부 하드웨어의 상태를 확인하여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인터럽트 방식은 외부 장치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벤트에 대한 사전에 약속된 인터럽트 신호를 CPU에게 보내고 그때 CPU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터럽트의 주도권은 외부 하드웨어에 있습니다. MCU에서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긴급하거나 불규칙적인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폴링 방식으로 처리할 때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해서 낭비되는 프로세싱 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CPU는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왔을 때 현재 수행 중인 일을 잠시 멈추고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본래의 일을 다시 이어서 수행하고 이때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는 작업을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합니다. 각 인터럽트마다 고유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존재합니다. 인터럽트가 여러 개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정의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동작하게 됩니다. TMS320F28335에는 CPU가 인터럽트 소스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PIE 모듈이 있고 이에 대한 것은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로 ADC 인터럽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모터의 전류나 속도를 제어할 때 센서 출력값이 변동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줄 수 있고 ADC 변환이 완료되었을 때만 인터럽트가 발생하므로 시스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DC 인터럽트에는 SEQ1INT와 SEQ2INT라는 두 가지 ADC 인터럽트 신호가 있으며 각각 ADC TRL2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INT 바 ENA 바 SEQ 1번과 2번 비트를 통해 선택적으로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의 상태는 ADC ST의 INT 바 SEQ 1번과 2번 비트로 표시됩니다. 인터럽트가 INT 바 SEQ1 또는 INT 바 SEQ2에 내치되면 CPU PIE 모듈로 다른 인터럽트가 생성되기 위해서 해당 인터럽트를 해제시켜줘야 합니다. 인터럽트 해제 비트는 ADC ST의 INT 바 SEQ1 바 CLR 및 INT 바 SEQ2 바 CLR의 위치에 있습니다. ADC 인터럽트 동작 모드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으며 각 모드에 따라 인터럽트 요청이 발생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이는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여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